보형물 제거 시 확장기를 무조건 삽입하나요? 사실 조직 확장기라는 거는 피부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할 때 피부가 절제돼서 모자란 경우에만 조직 확장기를 사용합니다. 확장기가 필요한 케이스란 무엇인가요? 유방암 수술을 할 때 안에 있는 병변만 떼낼 수 있고요. 그 병변이 피부에 가까이 있으면 피부도 같이 떼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두유름도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가슴에서 피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쁜 원래의 가슴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없어진 피부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에 조직 확장기를 사용합니다. 확장기 선택이 보형물 제거에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장기 선택은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건축물로 치면 골조공사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축물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확장기의 선택이 잘못되면 원하는 형태와 모양의 가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확장기 위치가 중요한가요? 확장기의 위치는 우리가 유방 확대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얇으면 쉽게 눈에 띄고 티가 나고 경계가 보이고 리플링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술 받는 사람의 연조직 두께를 계측해서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해야 됩니다. 확장기는 사이즈가 다양한가요? 확장기는 디자인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폭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튀어나온 용량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격, 또 반대쪽 가슴을 어떻게 할지, 그대로 놔둘지, 반대쪽도 예쁘게 다듬을지에 따라서 확장기의 선택은 달라져야 됩니다. 확장기 용량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확장기는요, 작은 건 250부터 850까지가 있어요. 굉장히 용량이 많고요. 확장기를 늘리는 용량은 최초에 결정한 규격대로 해야 됩니다. 확장기 삽입하는 횟수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확장기의 삽입은 한 번만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조금씩 확장기를 불리는 건데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 간격으로 오셔서 식염수를 넣어서 조금씩 부풀리는 거죠.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조금씩 풍선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확장기 삽입 후 재건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확장기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조직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그 사람이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2달에서 3달 정도면 확장이 끝나게 되고요. 확장이 끝난 다음에 1달 정도는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기가 터지기도 하나요? 안타깝게 확장기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좀 얇고요. 또 처음에 다 팽팽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구겨진 상태로 있으니까 터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확장기를 교체하기도 하나요? 때로는 확장기를 교체합니다. 만약에 확장기가 파손되었다면 우리가 바꿔야 되고요. 최초의 확장기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가슴의 형태나 크기가 최초에 선택한 확장기와 많이 다르다면 교체해야 되겠죠. 다른 걸로. 또는 이제 확장기를 넣긴 했는데 위치가 너무 틀렸거나 아니면 확장기가 회전되어서 돌아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기 위치를 바로잡는 수술도 합니다. 확장기 한 상태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확장기 한 상태로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주변 조직이 조금 아무래도 수축되고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확장기가 보형물에 비해서 그런 경향이 좀 적어요. 그래서 확장기를 좀 넣어놓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도 확장기 사용이 가능한가요?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조직의 탄성에 달린 거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아무래도 탄성이 좀 줄어들어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조직의 탄성이 충분하다면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사선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유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조직의 탄성을 가지고 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